자,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갈 것 같아요. 별로 얘기할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짧을 겁니다, 영상이. 자, 북한의 경제를 봅시다. 5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년대에는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했고 천리마 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다 보기는 보는데 90년대 북한 경제가 어려웠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있었던 천리마 운동과 80년대의 하병법, 그리고 2000년대의 남한과의 교류로 뭐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뭐 이건 90년대에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리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 그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랑 좀 겹치는 게 있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남한과의 경제 교류, 뭐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은 원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북한은 어쨌든 이 나라도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산재도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협동농장, 산업은 국영기업으로 이제 사적 소유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은 당시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대중동원 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을 천리마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58년부터 시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북한이 6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경제력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70년대부터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련의 원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80년대가 되는데 8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뭔가 발맞추는 듯한 정책을 취하기는 해요. 이것이 바로 하병법인데 다른 나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합작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경영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병법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북한도 80년대에 뭔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나라, 뭐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경제특구 지정하고 뭐 소련이나 우리가 이따가 볼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도이머이 같은 개방 정책을 펼치는데 북한 그때 뭐 했냐? 하병법이라는 거를 제정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년대에는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자연재해나 그리고 다른 자기네들 도와줄 만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났고 2000년대 들어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 같은 남한과의 협력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이런 시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걸 보면 되겠지. 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었고 2003년부터 2016년에 몇 년 전에 중단되기 전까지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1975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해서 통일을 하지. 그래서 얘네들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 같은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얘네도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찌됐건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했고 폭격을 당하던 나라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도 중국과의 분쟁 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었겠지. 그리고 사회주의 자체의 모순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이제 86년 이후에 도이머이 정책이 추진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거란 말이야. 사회주의,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뭔가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는데 아니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소련이나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럼 베트남도 사회주의니까 80년대에 뭔가 했겠지.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도이머이 정책이란 말이야.
아주 단순하게는 도이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베트남 80년대 요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도이머이라는 것이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것을 유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경제체제 일부 도입을 하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니까 이건 사회주의 정책을 수정한 것이죠. 그럼 도이머이라는 게 뜻이 뭐냐라고 봤더니 도이라는 말은 변경한다라는 뜻이고 베트남 말로 머이라는 말은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전같이 사회주의를 그냥 교조적으로 집착을 하고 유지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자본주의에 좋은 걸 받아들여서 개혁 정책을 펼치겠다. 이게 바로 도이머이 정책이겠지. 자, 그럼 이걸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졌느냐?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았던 베트남이 현재는 북한보다 GDP가 높은 것도 역시 도이머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